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2년 2회차 기출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목조 건축물의 화재 특성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목조 건축물과 내화 구조의 건축물 많이 나오죠. 이쪽은 온도가 되겠고요. 이쪽은 시간이 되겠죠. 자, 이래서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자, 급격하게 타기 시작해서 빨리 꺼지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화 구조의 건축물은 자, 이런 식으로 천천히 타서 일정 부분 길게 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 목조는 고온 단기형이라고 그랬죠. 고온 단기형. 그리고 내화 구조 건축물은 저온 장기형.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목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최고 온도가 1300도씨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내화 구조 건축물은 1000도 내에서 왔다 갔다 하죠. 1050이나 1000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더 높아요? 자, 목조 건축물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온도는 목조 건축물이 더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로 타서 금방 타서 연소 낙하하게 되죠. 내화 구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꾸준히 타서 그때 그 건물에 공기가 어떻게 공급되느냐, 그 안에 있는 또는 가연물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연소 상태가 변하게 되고 나중에는 차차 시들어서 내려오게, 감쇄기를 거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습도가 낮을수록 연소 확대가 빠르다. 목조 건축물 당연히 나무에는 습기가 차 있는데 습기가 낮다라는 건 잘 말라 있다는 얘기죠. 잘 말라 있으면 연소 확대가 빠르겠죠. 뭐 당연한 상식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 화재 진행 속도는 내화 구조 건축물보다 빠르다. 그렇죠. 화재 진행 속도가 내화보다 빨리 진행돼서 빨리 연소 낙하해서 다 쓰러져 버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화재 최성기의 온도는 내화 구조 건축물보다 낮다. 최성기에서는 얘는 목조 건축물은 1300도씨, 내화 구조 건축물에서는 약 1000도씨 내외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죠. 누가 높아요? 당연히 목조 건축물이 높아요. 그런데 목조 건축물 최성기의 온도는 내화 건축물보다 낮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죠. 내화 구조 건축물보다 목조 건축물이 높다. 그리고 화재 성장 속도는 횡방향보다 종방향이 빠르다. 횡방향, 이건 가로 횡자를 쓰는 거죠. 가로 방향보다 세로 방향이 빠르다. 당연하죠. 불이 나면 위쪽으로 밀도에 의해서 열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위쪽으로 더 빨리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 방향이 빠르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물이 소화약재로서 장점이 아닌 것은? 장점. 가격이 저렴하다. 그렇죠.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많이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증발점률이 크다. 증발점률이 약 1kg당 539kcal 정도로서 증발점률도 크고 현열도 크고, 비열이죠. 비열도 커가지고 현열을 사용해서도 화재를 진압할 수가 있고, 그보다는 증발되면서 발생하는 증발하면서 옆에 있는 열을 뺏어오는 증발점열로서 더 냉각 효과가 크다라는 거고요. 가연물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가연물과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 삼류위험물이나 이류나 이런 금속화재에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트륨 같은 데에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H2O를 붑니다. 그러면 NaOH가 되고요. 그리고 뭐가 발생하죠? 수소가 발생하죠. 수소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개수를 한번 맞춰보면 나트륨이 하나, 그리고 수소가 하나, 둘, 그리고 산소가 하나죠. 근데 수소는 두 개 형태로 다이니까 다 2를 해주면 2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이게 나트륨이나 금속 화재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장점이 아니라 그건 단점이 되겠죠. 단점은 또 뭐가 있어요? 동파에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죠. 동파에 우려가 있고, 그리고 물을 뿌려가지고 다른 물질들, 종이나 가전제품 또는 전자기기류 이런 거에는 수손 피해가 상당하다.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격이 싸고 많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증발점들에 의한 냉각 소화 효과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신뢰성이 우수하죠. 신뢰성이 우수한 거에 비해 가지고 약간의 단점은 있지만 그 단점을 충분히 많이 하고 남는다라는 겁니다. 3번. 정전기로 인한 화재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틀린 것은? 자, 정전기 같은 경우에는 정전기가
정자가 뭐예요? 고요할 정자죠. 전기가 고요하게 있다 라고 해가지고 딱 멈춰져 있는 전기예요. 그래가지고 전하가 어떤 물질의 부도체죠. 도체면 전하가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멈춰져 있지 않아요. 부도체에서 전하가 축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책받침을 갖고 어렸을 때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에 전하가 축적이 되죠. 그 축적된 책받침을 가지고 있다가 친구 옆에 팔 있는 데다가 탁 대면 찍 하고 흘러갈 거예요. 그게 방전이 되는 거죠. 전하가 축적되는 건 대전. 그리고 그 전하가 내 몸으로 와가지고, 결론은 몸으로 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발을 통해 가지고 땅으로 가는 거죠. 그거를 방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방전을 할 때 찌릿한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 찌릿한 느낌이 무엇으로 작용해요? 자, 이런 가연성 기체가 있고 그럴 때 발화원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한다? 일단 접지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를 70% 이상, 접상 공. 자, 공기를 이온화한다. 하나로 축적되지 않게 이온화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건데 지금 한번 대충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보면 공기 중 습도를 일정한 값 이상으로 70% 이상으로 확보한다 라는 거고요. 공기를 통해 가지고, 공기 중 습도를 통해 가지고 정전기가 그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겁니다. 한 군데 모여있지 않고. 기기 전기 절연을 높이기 위하여 부도체로 차단 공사를 한다. 자, 부도체가 문제라고 그랬죠. 정전기는 멈춰있는 전기이기 때문에 부도체가 문제예요. 도체면 흘러가가지고 흐르면 상관이 없어요. 자, 이건 뭐 어떤 거라고 하냐면, 어떤 뭐 기름이나 뭐 이런 거를 운송하기 위해서 배관 파이프고, 이게 프렌치예요. 프렌치가 이렇게 있으면 그 프렌치하고 이쪽 배관하고 연결하기 위해 이쪽도 프렌치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나사를 박아가지고 이거 얘네를 딱 고정을 해요. 고정을 하는데 쇳덩어리끼리기 때문에 고정이 잘 됐다고 해도 새죠. 당연히 새입니다. 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뭘 봐요? 고무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새지 않게 딱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럼 얘는 도체였는데, 얘도 도체죠. 그 안에 부도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도체 같은 건 이쪽에 한 군데를 접지를 했어요. 접지를 해가지고 이 안에 기름 같은 걸 흘려보낸다. 그러면 기름이 마찰이나 그 유동을 해가면서 거기에서 정전기가 발생하는데, 그 발생한 정전기는 자, 이 접지를 타고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 들어가는 그 정전기들은 이쪽 하나의 도체고 이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죠. 가운데 부도체가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도체 때문에 여기로는 넘어가지 못해요. 여기에 발생한 정전기들이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 건 그럼 어떻게 해? 이쪽 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여기다 본딩이라는 걸 하죠. 여기다 이렇게 금속선을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발생한 정전기들도 이렇게 해서 이쪽 접지로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의 절연성을 높이면 그 절연된 부분에, 부도체 부분에 전기가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가 어떠한 경로, 전기가 통하는 경로가 발생하면 그쪽으로 빠지직 하고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거는. 그리고 공기를 이온화한다 라는 거고요. 정전기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선을 이용하여 대지로 연결한다. 접지하고 본딩, 이걸 본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지에는 꼭 접지 및 본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전기 방지를 위해서. 답은 뭐예요? 틀린 거는 2번이죠. 2번. 4번. 프로판가스의 최소 점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몇 미리주울 정도 되는가? 최소 점화 에너지, 금방 얘기했듯이 어떠한 가연성 가스가 이 공간 내에 막 있다고 해요. 지금은 프로판가스겠죠. 프로판가스가 이 공간 안에 있어요. 공간 안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얼만큼의 에너지를 튀겨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자, 불을 피우기 위해서 어떤 건 햇불을 갖다 붙여줘야 붙는 것이 있고, 어떤 건 나이타로 붙일 수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건 조그만 스파크만 살짝만 튀어도 불이 붙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그걸 최소 점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최소 점화 에너지는 작으면 작을수록 더 위험한 거죠. 쬐끄만 에너지를 갖고도 불을 붙일 수 있으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몇 미리주울, 프로판은 몇 미리주울밖에 안 나오죠. 그래가지고 얘 한번 보면 최소 점화 에너지가 최소 발화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쭉 있는데 프로판 가스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0.3 정도가 됩니다. 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비슷비슷해요. 여기 비슷비슷하고, 자, 위험한 걸 보면 위에 있는 아세틸렌, 수소, 얘네 연소 범위도 넓죠. 이화탄소도 마찬가지고 연소 범위도 상당히 넓은 애들인데 최소 발화 에너지도 작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훨씬 작잖아. 0.019 얘는 0.25인데 얘는 0.019예요. 세 개 다 비슷한 거의 똑같죠. 그 아세틸렌이나 수소나 이산화탄소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로도 폭발시킬 수 있다.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판은 0.25에서 0.3 정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0.25가 되겠죠. 자, 5번. 목재화 제시. 다량의 물을 뿌려 소화할 경우 기대되는 주된 소화 효과는 해가지고, 자, 물 같은 경우에는 물 현열 및 잡열을 이용해 가지고 증발을 시키거나 또는 물의 온도를 올라가게 하는데 주의 열을 뺏어오는 거죠. 뺏어와 가지고, 자, 현열 같은 경우 Q는 MC 델타 T. 자, 이게 현열이었고요. 그리고 잡열 Q는 MR. 이렇죠. 여기에서 C는 비열이고, 비열은 물을 1도씨 올리는데 1kcal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잡열은 물 1kg를 증발시켜 날리는데 539kcal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주위에서 불에서 그 에너지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냉각 효과를 한다라는 거죠. 제거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기름에 밸브를 잠그든 또는 숲 같은 데서 산불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벌목을 하든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부촉매 소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요오드나 또는 브롬 또는 불소, 염소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활성 라디칼들이 발생했을 때 그 활성 라디칼들을 포착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 활성 라디칼 포착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희석 효과는, 자, 가연물에다가 물을 희석을 하든지 또는 기체를 희석하든지 액체를 희석하든지 모두 다 희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6번. 물질의 이온 소지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산소 공급원, 탄화칼슘, 가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압축공기. 자, 딱 봐도 탄화칼슘이죠. 탄화칼슘 뭐 나와요? 아세틸렌 나오죠. 자, 우리 한번 보면 탄화칼슘은 칼슘, 탄화칼슘인데 여기 보면 이게 탄소가 있고 칼슘이 있는 삼중결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얘네 같은 경우에 물을 만나면 무엇이 나와요? 아세틸렌이 나오죠. 아세틸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 화학식 자체도 많이 물어보고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를 해주고요. 자, 여러 번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나트륨은 인류위험물이죠. 인류위험물 중에 뭐예요? 알카리 금속의 과산화물이죠. 알카리 금속. 그래가지고 Na2O2 이것이 물 만나면 NaOH가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발생을 한다. 개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산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질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고 질산 NO3죠. 자, NaNO3 질산나트륨. 얘 같은 경우 인류위험물이죠. 인류위험물을 보면 아염과무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지금 한 무기과산화물. 얘는 무기과산화물이죠. 그 다음에 부질료,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그리고 망중, 과망간산염류, 그리고 망중, 중크론산염류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럴 때 여기 얘가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질산염류에 들어가는 거죠. 질산염류.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 가열 충격 마찰에 가지고 산소가 발생을 한다. 여기 있는 이 무기과산화물은 물 만나서 산소가 발생을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서 산소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 온도를 조금 가열을 하면 380도 정도에서 산소가 발생을 하는 것이 얘가 질산나트륨이다 라는 거고요. 압축공기는 당연히 산소가 있죠. 그래 여기서 산소를 발생하지 않는 건 뭐예요? 탄화칼슘이죠. 탄화칼슘.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건 탄화칼슘이다. 아주 위험한 아세틸렌이 발생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 다음 물질 중 공기 중에서 연소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연소 범위가 넓은 거, 가장 넓은 거 아세틸렌이었죠. 아세틸렌 다음이 수소였어요. 수소. 그리고 이 뭐 메탄, 얘네는 뭐 거기서 거기였죠. 비슷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면 우리 이 표 이거 써야 돼요. 위험도 계산하고 할 때 이 연소 범위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연소 범위보다 위험도를 물어볼 때 위험도 해저드는 LFL분의 UFL-LFL 이걸로 계산하는 문제들 할 때 이 LFL이나 UFL, LFL 이런 것들을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됐다. 그래서 일단 아세틸렌이 가장 넓다. 258하나, 그 다음에 수소 475
이런 것이 있었고요. 메탄 515, 에탄은 잘 안 나오고, 프로판 219, 부탄 1884. 그 다음에 디에틸에테르나 이황화탄소, 얘네들 특수이나물이었어요. 특수이나물인데 얘 LFL이 상당히 작아요. 얘네들 작죠. 작아가지고 이 위험도는 LFL이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도를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위험도 제일 높은 건 누구예요? 이황화탄소가 짱이죠. 얘보다 더 크죠. 계산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수소가 답이 되겠죠. 자, 이산화탄소를 20g은 약 몇 몰인가 하고 물었나요? 자, 우리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했을 거예요.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은 PV는 처음에 nRT 이런 식을 먼저 외웠고, 자, 이 식에서 조금 발전한 것이 이 n이 딴 걸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PV는 n분의 WRT. 나머지는 다 똑같고 얘하고만 틀리죠. 즉 뭐예요? 이 n이 얘라는 얘기잖아요. n은 n분의 w다 라는 거죠. 즉 이게 몰수가 되고 이게 그 물질의 분자량이 됩니다. 지금 그 물질이 얼마 있냐? 그 물질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무게. 자, 그랬을 때 지금 20g이니까 얘가 20g이라는 얘기죠. 무게가 그 물질의 무게가 20g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뭐예요? 이산화탄소잖아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얼마예요? CO2니까 C가 원자량이 12고 산소가 원자량이 16이었어요. 그것이 2개. 그러니까 얘가 분자량이 44죠. 43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분자량이 44고 지금 20g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0. 몇 나오겠네요. 0.45인가요? 8번을 보면 0.45가 맞죠? 자, 맞습니다. 9번. 프레시 오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프레시 오버 어디에서 발생을 해요? 자, 내화구조 건축물이나 또는 목조구조 건축물, 즉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게 프레시 오버가 있어요. 자, 어떤 실내가 이렇게 있다. 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가연물들이 이렇게 있다. 그 가연물들이 화재가 나면 그 화재는 열기류와 연기를 동반하면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서 벽에 부딪히면 여기에서 실링제 플로우를 형성하고 옆으로 쭉 번지죠. 번지면서 조금씩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면서 여기에 쭉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상당한 열기류가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얘는 전도나 대류를 통해 가지고 옆으로 화재가 번져 갈 겁니다. 서서히 불꽃이 직접 전도를 하든 또는 대류에 의해 가지고 타가면서 그 와중에 여기에 있는 이 온도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복사열을 방출을 해요. 복사열을 전체적으로 싹 방출을 해가지고 주위 벽이나 바닥 등들이 다 직접 열을 안 받았어도 이 복사열에 의해 가지고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간 다음에 그 발화점 이상 온도까지 올라가면 실 전체가 퍽 하고 다 불이 붙는 거. 일시에 실내가 전체 화재가 전실 화재, 전체 실의 화재가 되는 거. 그것을 프레시 오버라고 한다. 그래서 피난은 프레시 오버 이후에는 의미가 없다. 전체 실에 불이 다 붙었는데 피난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피난은 언제나 프레시 오버 이전까지만 계산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도시가스의 폭발적인 연소를 말한다.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뭐 볼탱크나 이런 탱크 속에 넣어놓고 거기에 LNG든 LPG든 이런 것들을 해서 발생하는 건 어떤 것이 대표적이죠? 블레비가 대표적이죠. 블레비. 그리고 두 번째, 휘발유 등 가연성 액체가 넓게 흘러서 발화한 상태. 뭐 넓게 흘러서 발화한 상태인가 보죠. 그리고 세 번째, 옥내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여 열 및 가연성 기체가 축적되어 있다가 일시에 연소하여 화염이 크게 발생하는 상태, 그것을 프레시 오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프레시 오버를 이렇게 보면 건물 화재에서 이런 리얼 화재 형태를 띈다고 그랬죠. 이쪽이 열 방출률, 이쪽이 시간이라고 할 때 프레시 오버는 어디서 발생해요? 여기쯤에서 프레시 오버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기가 성장기였고 화재 성장기, 이게 최성기다. 그래서 프레시 오버가 발생하면 전체 실에 화재가 다 붙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거예요. 최성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3번이 답이죠. 화재층의 불이 상층부로 올라가는 거는 뭐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겠죠. 10번. 제4류염물의 성질로 옳은 것은, 제4류염물은 인화성 액체, 당연히 예온고고요. 예오쓰리라 믿고 1, 2, 3, 4, 5, 6 당연히 여러분들은
무조건 암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화성, 가연성, 자연발화성, 인화성, 자기반응성, 산화성, 액체까지. 11번 하론 소화설배에서 하론 하나둘 하나하나의 분자식 하나둘 하나하나 이 번호가 화학식이 된다고 그랬죠. 맨 처음에 있는 것이 C가 되고요. 탄소. 그 다음 두 번째가 불소. 그 다음에 Cl. 마지막이 Br.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 하나, 둘, 하나, 하나. 이것이 탄소수, 불소수, 염소수, Br, 브롬수. 이렇게 된다. 우리 교재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번호만 주면 되는 거예요. 먼저 C가 1개, F가 2개, Cl이 1개, Br이 1개. 이런 생략을 하고 그래서 CF2 CLBr, CF2 CLBr 뭐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일산공하나가 가장 많이 사용을 되고 있고 일산공하나가 출제 비중도 가장 높죠. 그랬을 때 일산공하나니까 얘가 1, 3, 0 없죠. CL이 없고 자 다시 한번 써보면 CF, CLBr에서 1, 3, 0, 하나 이거잖아요. 없기 때문에 얘가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CF3BR 이렇게 된 거고 얘 분자량을 보면 분자량 어떻게 계산해요? 이거죠. C가 1개, C가 원자량이 12 곱하기 플러스 불소 F가 19죠. 원자량이 19 곱하기 3개 플러스 프롬 79.9 또는 80으로 하는데 79.9가 1개 이렇게 해서 3개를 다 더하면 148.9다. 이게 분자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이고 얘 증기비중은 어떻게 계산해요? 증기비중 공기보다 얼마나 더 무겁냐는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공기 29죠. 공기의 분자량 29보다 얼마 더 무겁냐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약 5배 5.13 정도 무겁더라. 그렇게 계산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화학식을 구해낼 수 있으면 그걸 갖고 분자량을 구해낼 수 있고 증기 비중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잘 나오죠. 상운상합에서 하론 소약제 중에서 기체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1301하고 하나둘 하나하나는 기체고 2402하고 1011은 액체더라. 그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봤기 때문에 암기해야죠. 12번 다음 중 가연물의 제거를 통한 소화 방법과 무관한 것은 산불의 확산 방지에서 산림 일부를 벌채한다. 제거죠. 가연물을 빼낸 거예요. 화학반응기 화재 시 원료 공급관에 밸브를 잠근다. 당연히 이것도 가연물을 차단한 거죠. 전기실 화재 시 IG541 약세를 방출한다. IG541은 불활성 기체죠. 불활성 기체. 얘는 질식을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하고 소화효과가 비슷하죠. 질식 효과. 그리고 틀렸죠 걔가. 4번은 유류탱크 화재 시 주변에 있는 유류탱크 유류를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나머지는 다 제거하는 거고요. 3번은 질식입니다. 13번 건물화재의 표준시간 온도 곡선에서 화재 발생 후 표준시간 온도 곡선 뭐 똑같죠. 화재 발생 후 1시간이 경과한 경우 내부 온도는 약 얼마인가? 자, 우리가 실험을 통해 가지고 내화구조 건축물 해서 화재가 나면 온도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올라가더라 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밝혔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연구를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화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게 30분이면 몇 도까지 올라가더라? 840도씨까지 올라가더라. 1시간이면 925까지 올라가더라. 그리고 2시간이면 1010도까지 올라가더라. 3시간이면 1050. 비슷비슷하지 여기. 더 올라가가지고는 거의 최성계에서는 비슷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30분부터 1시간, 2시간 이렇게 외우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아니고 1시간 30, 60, 120 이렇게 외워야 돼요. 30, 60, 120, 8, 90 이렇게 8, 90, 840, 925, 1000 D는 필요 없고 8, 90 이렇게만 외우면 지금은 여기서 1시간이니까 30, 60, 120에서 8, 9, 10, 60이니까 900 어쩌고 되는 거 얘가 답이 되겠죠. 자, 뭐 정확히는 못 외워도 이렇게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많이 나오니까요. 14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은 과산화수소 몇 류예요? 6류죠. 6류. 과질.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육류위험물이에요. 압축산소는 산소지 뭐. 프로판은 LPG. 포스겐은 독성물질 TLV가 0.1% 상당히 쬐끔만 갖고도 독성이 상당히 센 포스겐, 아주 독성이 센 거죠. 자, 그렇고요. 15번 연기에 의한 강광계수가 0.1 마이너스 1승, 가시거리가 20에서 30m 일대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일단 화재가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죠. 가시거리가 20m 정도가 된다는, 상당히 멀리까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때 강광계수 CS는 0.1, 상당히 낮죠. 그때는 연기감지기가 동작될 때, 화재가 나서 연기감지기가 상당히 빨리 동작하죠. 그때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연기감지기가 작동할 정도를 나타낸 것이 강광계수가 0.1이다. 자, 이 강광계수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상황도 알아야 돼요. 연, 피, 거, 최, 저렇게 이렇게 외웠어요. 처음에 0.1은 연기감지기가 작동할 때쯤, 그 다음에 0.3으로 가죠. 연, 피난에 지장을 받을 정도, 어두컴컴한 정도, 거, 앞이 거의 안 보이는 거, 최, 화재 최선기 끝난 거죠. 화재 최선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강광계수를 주고 가시거리가 몇 메타인가 하고 물어보면 이걸 다 외워야 되잖아.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잘 못 외우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정확히 2가 아니고 2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라는 얘기예요. 자, 몇 번 문제 상당히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 대략은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처음 보셨으면 계속 보시다 보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16번 물질의 취급 또는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융해열은 점화원이다. 융해열이나 기화열, 융해열은 상변화할 때 필요한 거죠.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자, 우리 얼음을 예로 들어보면 얼음이 물이 되려면, 얼음이 물이 되면서 열을 뿜어요? 열을 뿜어서 화재를 낼 수 있어요? 아니죠. 얼음이 열이 되려면 주위에서 열을 가지고 와야 돼요. 불을 떼줘야 얼음이 물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융해열은 절대 점화원이 될 수 없다. 기화열도 마찬가지예요. 자,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주위에서 열을 공급을 받아야죠.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열을 뿜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화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융해열이나 기화열은 냉각 소화를 하는데 필요한 거죠. 냉각 소화를 할 때 그 소화작용으로 필요한 거예요. 점화원이 아니고. 질산은 물과 반응 시 반응함으로 주의해야 한다. 자, 육류위험물인 과과질,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얘네들은 물과 반응하면 발열합니다. 발열. 그리고 네온 이산화탄소 질소는 불연성 물질로 취급한다. 그렇죠. 8조 원소인 네온, 아르곤, 크세논, 이런 애들, 크립톤이나 크립톤이죠. 그리고 크세논, 제온, 이런 애들 다 뭐예요? 얘네들 8조 원소로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애들, 그리고 CO2 같은 것도 반응이 끝난 거, N2도 반응하지 않는 물질로서 이런 애들을 다 불활성 가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불활성 아이젠, 뭐죠? 자, IG, 이너젠 소화약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IG 541 같은 경우 여기는 질소가 52%, 아르곤이 40%, 그 다음에 CO2가 8%, 이런 식의 비율로 섞여 있죠. 그래가지고 질식 소화를 한다 라는 겁니다. 암모니아 4번, 암모니아를 충전하는 공업용 용기의 색상은 백색이다. 그렇답니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니까요. 틀린 건 뭐가 틀렸어요? 1번이 틀렸죠. 17번 퓨리의 전도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도, 자, 어떤 벽이 이렇게 있다. 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고온이에요. 고온에서 고온을 T1이라고 하고 이쪽을 T2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겠죠. 열이 통과할 거예요. 그때 통과한 열량을 어떻게 구했어요? 퓨리에라는 사람이 구했어요. L분의 K, A, 델타 T. 자,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기 뚫고 지나간 열량, 얘는 열 전도도에 비례하고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열이 많이 갔겠죠. 당연히 넓게 가니까. 그리고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여기가 엄청나게 높고 여기가 엄청나게 낮으면 많이 가죠. 빨리 가지.
비슷비슷하면 안 가지. 그리고 이 두께, 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열 전달은 작죠. 얘가 두꺼워지면 안 가지. 이게 두꺼워지면, 상당히 두꺼워지면 열이 통과합니까? 못 통과하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동 열량은 단열체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단면적에 비례하죠. 두께는 반비례하죠. 이게 올라가면 얘는 내려가고, 이게 내려가면 얘는 올라가죠. 이건 반비례한다. 얘가 틀렸어요. 3번 이동 열량은 전열체 전도도에 비례한다. 열 전도도. 그리고 온도차에 비례한다.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18번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은 자연 발화. 자연 발화나 뭐 가연물이나 비슷하죠. 열 전도율이 클 것. 열 전도율이 크면 불이 나요? 안 나죠. 왜 안 난다고 그랬어요? 열은 처음에 발화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에 모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런 어떤 물질이 하나 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뭐 돋보기로 이렇게 해서 열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로 모았다. 그러면 열이 퍼지지 않고 열 전도도가 작으면 퍼지지 않고 한 군데 모여 있겠죠. 그럼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발화하는 거예요. 근데 열 전도도가 크면 여기 열을 모으자마자 다 퍼져. 퍼지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다 퍼져서 방산이 돼버리는 거죠. 자연 발화라는 건 메커니즘이 뭐예요? 발열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열이 발생하면 열은 방출이 될 거예요. 방출이 되는데 누가 커? 발열이 더 큰 거야. 이럴 때 자연 발화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열 전도율은 작아야 된다. 그리고 적당한 수분이 존재한다. 이것도 맞죠? 적당한 수분이 열을 모아주고 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적당한 수분이 존재해야 돼요. 주위의 온도가 높아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표면적이 넓다. 표면적이 넓다. 당연한 거죠. 열 전도율이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표면적이 넓은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뜻이에요? 똑같은 나무가 있을 때 통나무가 잘 타느냐 대패질한 나무가 잘 타느냐예요. 똑같은 양이지만 대패질을 하면 훨씬 더 표면적이 넓어지죠. 얇게 계속 면적이 발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은 것이 잘 탄다. 아닌 것은 열 전도율은 작아야 된다. 자, 자연발화의 조건하고 자연발화 방지 방법 자주 출제가 되니까 꼭 여러분들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게 많이 나와요? 적당한 수분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상식에는 습도를 높게 유지를 해야 불이 안 날 것 같지만 자연발화는 습도를 낮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습도가 있으면 불 난다는 얘기예요. 19번 분말 소화약제 중 탄산수소 칼륨. 탄산수소 칼륨은 2종이죠. 2종과 요오드를 합쳐놓은 거. 이거를 4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4종 분말입니다. 자, 우리 1, 2, 3, 4 분자식까지 다 여러분들 화학식까지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잘 나오니까. 자, 1종 탄산수소 나트륨. 색깔 착색은 백회, 홍회. 이것까지 색깔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색깔까지. 그리고 3종이 가장 많이 나오죠. 왜? 저응성 화재가 A, B, C급에 다 저응성이 있다. 얘는 발생한 메타인산에 의해 가지고 방진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 메타인산에 의해 가지고 끈끈하게 가연물을 덮어가지고 공기를 차단해서 A급 화재까지 저응성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B급, C급만 저응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종 분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출제 빈도는 3종이 제일 많다. 20번 폭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폭괭이란 어떤 밀폐계에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개변계에서는 거의 폭괭이 발생한 일이 없어요. 이 밀폐계에 어떤 가연성 가스가 이동을 하고 있다. 꽉 차 있다 이거죠. 꽉 차 있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한 군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건 연소열이죠. 연소파가 발생을 할 거예요. 연소열에 의해 가지고 온도가 상승하고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팽창을 하고 부피가 팽창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이쪽으로 부피가 팽창해서 가면서 부피가 팽창하면 당연히 압력도 세지죠. 그래서 압력이 세져요. 그러면 이때 압축파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압축을 하니까 그 압축파들이 계속 압축해서 쌓이면 거의 뭐 더 갈 데 없는 정도의 압축이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충격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앞쪽에 여기는 미연 안탄 부분, 여기는 이제 이쪽은 기연이 되는 거죠. 기연인데 먼저 탔어요. 탔고 여기는 안 탔어. 지금 안 타는 데를 먼저 이 안에 있는 가스들이
압력에 의해서 밀리는 거예요. 밀려가면서 막 쌓이는 거죠. 쌓이다 보면 여기가 단열 압축이 돼요. 압축이 되면서 그 압축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압축열 때문에 자연 발화해. 그 불은 여기서 타고 있는데 여기서 발화해. 이게 폭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이 타는 것보다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게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폭갱의 경우는 어떻다? 폭갱은 연소속도가 음속보다 빠르죠. 느린 게 아니라 빠르다. 느린 건 폭연, 일반적인 폭발을 얘기하고, 이 폭갱은 연소속도가 훨씬 빠르다. 즉 음속은 340m/s인데 얘는 1000에서 3500 정도가 된다. 훨씬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온도 상승은 충격파의 압력에 기여한다. 충격파의 압력에 압축이 된다고 그랬죠. 충격파가 단열 압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자연 발화하는 거. 자, 그게 폭갱이에요. 압력 상승은 폭연의 경우보다 크다. 뭐 당연히 크죠. 폭갱의 유도결은 배관의 지름과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배관 이 지름하고 이 길이하고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날 때 그 이상적인 경우고요. 자,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잘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밀폐계다 보니까 너무 작으면 또 그래도 다 식기 때문에 배관으로 열이 전도되어 식기 때문에 너무 작으면 안 되고 이 직경의 길이가 10배 정도 그 상태에서 잘 발생을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뭐 원론은 언제나 기존의 기출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신출이 나왔다고 해도 한두 문제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원론에서는 80점 이상 90점까지는 맞아주셔야 합격권에 들 때 훨씬 수월합니다. 자,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